그래요. 그 다음 넘어가죠. 예. 끝으로 이제 마, 7장입니다. 7장. 얘기. 네, 예. 마지막 이제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네. 뭐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이제 Wea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메소드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뉴럴 클래시파이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터와 셀프 트레이닝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터는 이제 수도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수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셀프 트레이닝은 리얼 언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제 정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든 이유는 key bottleneck of existing neural text classifier, 즉 이제 뉴럴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었던 라벨드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클리 슈퍼비전 소스에 대해서 이제 잘 플렉시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모델 CNN과 RNN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제네릭하게 일반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탈 리절트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아웃퍼폼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로버스트했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했고, 그다음에 유저 프로바이디드 시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점 중에 하나로는 서로 다른 위크 슈퍼비전 소스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서로 다른 슈퍼비전 소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그 웨스트 클래스가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 seed, type of seed information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웨스트 클래스는 이제 세 가지 seed information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integrate, 서로 다른 이제 seed information 타입들을 integrate,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합쳐서 뭐 부스트 퍼포먼스를 더 이제 부스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뭐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 퓨처웍이 조금 좀 특이하게 전개를 하네요. 이분들은. 네, 퓨처웍만 보고는 우리가 별로 인사이트를 배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엉뚱하게 지금 퓨처웍은 좀 써놨어요. 예. 네, 지금 세 가지 웨이크 슈퍼비전 타입들이 서로 다른 유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뉴럴 모델의 좋은 성능을 다 서로 이 다른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helpful for. 네, 그리고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그걸 인티그레이션 해서 그런 우리 메서드를 의 성능을 부스팅할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 퓨처웍 자체의 그 대목은 별로 얻을 만한 대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디스커션 쪽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 그냥 서머리 해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 했는데 디스커션 빼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디스커션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네. 차라리 그냥 케이스 스타디 이쪽에 해서 한 부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말 그 하나씩 전체 문장을 그다음 전체 그 페이퍼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직구 좀 도움이 될 만, 이 페이퍼 읽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생했으면 좋겠다.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아니면은 좀, 그, 넥스트에 해당하는, 우리 생각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일단 첫째로 셀프 트레이닝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위클리도 그렇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그렇고 음, 모든 종류의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가 대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음, 그다음에 적은 수의 데이터나 시드 인포메이션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라는 이 어프로치 자체는 음, 굉장히 리즈너블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다시 여기 말해서 지금 오른쪽 요거, 네, 요 그림만 보고 한번 우리 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요 부분이 더 나을까요? 상기하면서 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음, 문제 제기였던 이제 음, 언라벨드 데이터는 그냥 크롤링 하면은 네,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음, 언라벨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라벨링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라벨링을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 시드 인포메이션을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음,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라벨 서페이스 네임과 그 다음에 키워드와 도큐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음, 셋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딱히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좋은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이 라벨드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쪽에서는 라벨 서페이스 네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뭐 아직도 여전히 경쟁 중에 있는 관계이고 어쨌거나 어프로치 자체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네, 사실 수도 도큐먼트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음,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죠. 이 단순히 키워드만 줬을 때 이 키워드를 어떻게 키워드를 가지고 이 도큐먼트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즉 이제 네, 라벨드 도큐먼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음, 그 라벨드 도큐먼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일단 이 시점 2018년 이때 기준으로는 리저너블 했겠지만 지금 현재도 리저너블 한가라는 것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형에다가 네, 그 각각의 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네, 가지고 얘를 매핑을 시켰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걔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키워드 리스트, 백오브 워드, 걔를 네, 만든 게 슈도 다큐먼트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슈도 다큐먼트를 만든 거 그거를 이 첫 번째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실험에서 봤을 때 좀 미진한 게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네, 그 아주 아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요 아이디어, 요 그림에서는 센세이션 했는데, 네, 이 이펙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게 구에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그죠? 네.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 자체에 대한 부분이 뭐 되게 센세이션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그 실험 결과에서는 좀 미진했던 것 같고, 뭐 크게 구로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워드 투 벡터로 하든 그냥 뭐 그냥 별로 느낌 자체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을 그냥 저 슈도 다큐멘트로 했는데 CNN과 RNN으로 이 접목시킨 거는 코딩한 거는 좋아 보였죠. 이 부분은. 네, CNN, RNN 양쪽 모두 뭐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 이유가 이제 수도 도큐먼트, 라벨드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 그,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도 굉장히 뭐 리저너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슈도 라벨링이 되면서 라벨링이 바뀌는 것은 셀프 트레이닝 스텝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냥 슈더 다큐멘트를 가지고 CNN과 RNN에 적용시킨 거잖아요. 네, 적용시켜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모델을 하나 만든 게 이 프리 트레이닝 스텝까지, 그게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고, 실제로 오른쪽에 셀프 트레이닝에서 그 미스 라벨링 됐던 것들을 자꾸 정제시켜 가면서 이 그 슈도 라벨링을 한 부분이 오른쪽이란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좋아 보였다. 근데 말이죠. 이게 버트나 GPT로 가면, 버트 같은 경우는 프리 트레이닝 할 때 아예 언라벨드 된 다큐먼트로 프리 트레이닝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슈도 다큐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초기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셀프 트레이닝 단계에서 언라벨드 된 다큐멘트를 가면서 얘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했지만, 그 버트의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두 개로 나눈 것 같은 느낌? 앞에, 그러니까 버트가 얘기하는 프리 트레이닝은 아예 그냥 이 슈도 더큐먼트 안 쓰잖아요, 이거. 네, 이거 안 쓰고 그냥 이 맨 오른쪽 가지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냥 바로 해버리고, 다 된 거에서 내가 스페시픽한 거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스페시픽한 라벨링 된 다큐먼트를 통해 가지고 얘가 파인 튜닝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하고,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버트의 프리 트레이닝 단계까지만 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근데 중간에 여기를 매핑시키는, 워드 임베딩을 매핑시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고, 그 버트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완전. 버트 GPT의 그 개념과 여기에서의 개념 자체가, 얘는 먼저 자기가 그냥 시드 정보를 가지고 스페시픽한 걸 만들어서 걔를 돌려. 그리고 돌려 본 다음에 그게 조종을 해. 예, 셀프 트레이닝을 조종하는 그런 기법이고, 그 다음 얘는 뒤쪽 후발대로 나온 이 GPT나 버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언라벨드 된 도큐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다 프리 트레이닝 시켜버려. 그냥 다 해버려. 그냥 그래서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해. 그냥 랭귀지 모델로 그냥 다 만들어. 그러면서 그냥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임베딩 자체를 그냥 해버려. 그냥 언라벨드 된 도큐먼트를 그냥 대용량의 언라벨드 된 도큐먼트로 그냥 해버려. 다 해버린 다음에 어느 정도 된 거에서 스페시픽하게 내가 가고 싶으면
그 부분만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그냥 파인 튜닝 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갔거든요. 네, 맞죠? 네. 향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뭐라고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요, 이게?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용량의 언라벨드 도큐먼트가 존재한다면 셀프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뭐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최소한의 성능이 확보가 되었다면은 그 이후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점점 이제 스스로 강화시켜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어리컬하게 인베딩하는 작업, 어, 일단은 모든 종류의 키워드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벡터의 유사도를 분류할 때 보통 이제 L2 디스턴스라던가 이런 디스턴스 기반이 아니라 방향 기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스페어리컬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도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은 웨스트 클래스가 거의 마지막에 해당을 합니다. 음, 이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수도 도큐먼트를 제너레이션하지 않고 수도 라벨을 생성하거든요. 음, 즉 언라벨드 도큐먼트 안에서 몇 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네, 걔들에다가 수도 라벨을 할당을 해서 네,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하지 어,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모델은 웨스트 클래스가 끝입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수도 도큐먼트는 백 오브 워드였고 언라벨드 데이터는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능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수도 도큐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완벽한 수도 도큐먼트를 뭐 제너레이션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라벨만 할당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썼는데 이게 다 GPT 같은 것들이 충분한 성능을 뽑기 이전에 나왔던 연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다시 뭐 문장 생성 모델이 능력이 출중해진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드는 생각입니다. 이 스텝에서 저 셀프 트레이닝 스텝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아예 그냥 아예 그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음, 뭐냐면은 그 S버트 같은 데서 사용했던 방법들인데 음, 이제 데이터의 그 시밀러리티 그 문장의 유사도 같은 것들을 셀프 트레이닝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셀프 슈퍼비전이죠. 거기서는 셀프 슈퍼비전으로 도큐먼트들 간의 유사도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슈도 더큐먼트 만드는 그 부분에서 네, 사실은 우리가 라벨링 된 데이터셋을 얻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라벨링 된 데이터셋을 얻는 것까지의 목표로 그냥 슈도 다큐먼트를 만드는 그 펑션을 좀 사용을 하고 그걸 굉장히 잘하게 하는 지금 얘는 슈도 다큐먼트를 만들긴 했지만 저 슈도 다큐먼트가 베스트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셀프 트레이닝을 했더니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슈도 다큐먼트가 정말 베스트 하다면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 비슷해지면은 사실은 슈도 다큐먼트 잘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슈도 다큐먼트를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슈도 다큐먼트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면 저기서 그냥 끝을 내고요. 셀프 트레이닝 스텝이 없어질 것이고 슈도 다큐먼트를 굉장히 잘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CNN으로 하든 RNN으로 하든 버트로 하든 GPT로 하든 우리는 이걸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끝난다. 여기 이 위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라벨드 된 다큐먼트가 어려워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라벨드 된 다큐먼트 우리가 구해줄게 그냥. 근데 그 수준이 셀프 트레이닝 할 필요 없어요. 이 실험에서 여기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해지는 단계까지 슈도 다큐먼트를 만들어 주고 끝나는 거죠. 그냥 목표가 아예 다른 모델 우리 그러니까 목표가 얘네들은 자기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제네릭한 모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갖고 프리 트레이닝하고 셀프 트레이닝 두 단계로 갖고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별로 프리 트레이닝 스텝이 뭐 낮았거든요. 낮아 보였고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들은 언급을 했지만 지금 봐서는 이 부분이 굳이 그럼 뭐 슈도 다큐먼트를 만드느니 차라리 GPT나 버트처럼 언라벨드 된 다큐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크게 만든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이 더 좋은 것 같고 실제 이 모델을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 전략에서는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아싸리 그냥 얘는 그냥 슈도 다큐먼트를 아예 그냥 정말 라벨드 된 다큐먼트와 동일한 수준의 그러니까 미스 라벨링을 하지 않은 수준 미스 라벨링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궁금해요. 미스 라벨링이 아예 안 되게끔 만드는 정도까지 뭔가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지 나는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족하다는 거지. 그것만 만들면 그냥 다 CNN 쓰든 LSTM 쓰든 RNN 쓰든 뭐 저기 뭐야 다른 모델 가든 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든 그냥 버트 쓰든 GPT 쓰든 가야 되는 거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버트나 GPT가 성능이 좋고 뭐 해도 그 슈퍼바이즈 러닝 다시 말하면 라벨드 된 다큐먼트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예 하여튼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하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일단은 도큐먼트를 제너레이션하는 어프로치는 거의 뭐 웨스트 클래스 이후로 사라졌다고 봐도 되고 라벨 제너레이션으로 가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버트나 GPT는 안 쓰죠. 버트 가지고 음, 라벨 같은 거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연구들을 후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 이후로 뭐 LOT 클래스, X 클래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이제 버트 같은 랭귀지 모델들을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한 파잖아요. 그죠? 네,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냥 슈도 라벨링을 그냥 더 정확하게 해주겠다. 네. 그랬을 때 그럼 라벨링 메커니즘이 얘네들이 썼던 LS 그 공식이랑 다른가요? 라벨링 공식 전부 다 다릅니다. 완전 다른 어프로치인가요? 완전 여기 그 LOT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저자기 때문에 여기 셀프 트레이닝까지는 동일하고 음, 매핑은 됩니다. 안에 있는 그 어프로치가 어떤 그 하이 레벨에서는 매핑은 되는데 음, 그 로고 레벨 실제 공식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뜯어고치게 되고요. 음, X 클래스 이런 것들은 이제 셀프 트레이닝조차도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고 음.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수도 라벨 제너레이션도 또 별도의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봤던 Weekly Supervised Neural Text Classification 이 페이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맞추는 걸로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